제가 빨리 말을 끝내겠습니다. 제가 빨리 말을 끝내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박판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판기 안녕하세요. 변호사입니다. 당혹스러운 방송 시간이죠. 이미 경기가 시작됐어요. 네. 피고인이 시세 조정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주식을 매수했다. 여기까지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들으면서 말을 하려니까. 이거 되게 살 떨리네요. 그러니까 뇌가 지금 멀티태스킹을 해야 돼요, 지금. 근데 지금 다행히 아직까지 나오셨습니까 외에 중요한 얘기가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이제 귀로 들으면서 지금 대화해야 돼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대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우인성 재판부가 선고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보셨던 그 거미불로 추물이 불량하시던 그 선고에 대한 2심이고 형사 15부 중앙지법이고요. 서울 고등법원. 네, 고등법원이죠. 예. 도이치모터스 관련, 공천 개입 관련, 알선수재 관련 이것들을 아마 읽어 나갈 겁니다. 지금부터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예. 이 정도죠. 그때는 무죄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3개인데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가 조작.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명태균 관련 여론조사 관련 대납. 맞아요.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 그다음에 이제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목걸이. 샤넬백 2개, 하나는 무죄, 하나는 유죄. 네. 그렇게 돼 있어서 총 3개 중에 2개는 무죄, 하나는 일부 무죄 이렇게 해서 총 1년 8개월에 추징금 1,281만 원. 그 정도였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이제 뒤집힐 걸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긴 많은데. 그렇죠. 이제 이번에 저는 이제 하나 드릴 거는 그 주가 조작 관련해서 네. 그게 지금 공범이 성립이 안 된다라고 해서 무죄가 됐는데 이게 이제 특검이 이거 부분을 예비적 공소 사실로 해서 방조는 된다. 네. 이렇게 이제 바꾼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조 부분은 될 수도 있습니다. 방조 부분은 가능할 수도 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시를 받고 주식 거래를 했어요. 김건희가. 그건 명백해요. 네. 근데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네. 근데 이 거래를 통한 6억의 수익 중 3억을 김건희가 가져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거죠. 네. 주가 조작범이 6억의 모르고 수익을 돈을 번 내는데 얘기죠. 네. 자기도 모르게 3억을 벌었어. 그래서 이 부분은 적어도 방조는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마 이 부분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지난번 판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는 중이에요. 공동정법이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네. 지난번에 1심 때 아쉬웠던 게 통화 녹취가 있었음에도 무죄가 나온 부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에 대한 설명을 오늘 새로 해줄 수도 있고요. 예,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중간에 말을 살짝 끊을 때가 있을 겁니다. 저희도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 이제 그 공천 개입 부분은 이제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인데 이게 이제 명태균이 한 여론조사가 이게 김건희와 윤석열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한 거를 그냥 그쪽한테 보여줄 거야. 여러 사람한테 쓰는데 이거라는 건데 핵심은 이 여론조사는 윤석열이 1등을 해야만 하는 목적이 있는 여론조사였다는 거예요. 네, 사실상 우인성 재판부는 사적 이익을 취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정도로 해석을 했는데 네. 아니 그 이익이 대통령 당선이라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거기 보면 이제 그 명태균 그 직원이 있잖아요. 김혜경 씨였던. 네. 그러니까 그분의 진술하고 다른데 어쨌든 이 여론조사는 윤석열을 당선시킬 목적의 여론조사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영선 공천에 관한 대가인가. 그 부분이 이제 핵심 쟁점이고. 김영선의 공천은 대가인가? 예, 네. 그 부분이 인정이 되면 그리고 이제 1심 우인성 판사는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 무슨 그렇죠. 대가 그 관계가 유명한 있었다. 대사가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상한 말이죠. 그 말이 유명 대사. 앞으로 모든 불법은 계약서를 쓸 것. 계약서를 쓸 법도 한데 쓰지 그렇죠. 않았으므로 네. 이렇게 돼 있는 이제 쓸 법하지 않죠. 음. 쓸 리가 없죠. 근데 그게 되게 이상한 판단이에요. 그런 판단은. 근데 그런 네. 판단들이 어떻게 바뀔지 하는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뇌물죄 관련해서는 그 뇌물죄 부분은 이제 그 우인성 판결 이후에 2개의 판결이 나왔어요. 네. 하나는 뭐냐면 이중관 재판장이 2월 달에 전성배에 대한 유죄 판단을 하면서 이 3개의 그 뇌물을 포괄일죄로 봐서 맞아요. 전부 유죄를 했어요. 네. 그거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어제 이제 그 서울고등법원 6부에서 한 판결에서 거기서는 그 윤영호에 대한 판결이 있었는데 네. 윤영호가 취임식 전에 그 무죄 났던 그 샤넬백을 줬던 윤영호는 통일교회본부장. 예, 네. 본부장. 그 사람이 줬던 거에 대해서 뇌물을 준 거나 청탁금지법은 무죄를 유지했고 네. 업무상 배임 횡령만 유죄를 인정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뇌물이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네. 서울고등법원. 그래서 이 두 개 판결이 약간 다른 거죠. 아. 같은. 그래서 오늘 판결에서 과연 그러면 취임식 전에 받은 샤넬백을 뭐로 볼 것이냐. 요것도 한번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판결 때문에 좀 걱정되는 지점이 없지 않긴 한데요. 지금까지 이야기해주는 걸 들어보면 김건희가 수익에 대한 확신이 없이 20억 원을 제공하긴 좀 어렵다. 그리고 수익 40%가 대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도까지는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 정도까지 들으면 우리 요새 몇 번 재판 판결 결과 볼 때마다 생중계 들 때마다 느끼는 건데 주식 보고 있는 것 같죠? 올라가다 떨어져요. 아니 근데 뭐 판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게 지금 공동정범이 성립하느냐 여부부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동정범이라는 게 뭐 변호사님이 있어서 제가 뭐 법적 용어를 쓰기가 너무 어려운데 왜냐면 변호사님 앞에 있으면 이런 소리 한 다음에 줄줄 하더라고. 괜찮아요. 아니죠. 늘 다 말했어. 지금 법 용어 쓰면 안 됩니다. 지금 공동정범. 일반인의 용어를 써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인지는 몰라요. 이게 공동 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실행 지배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맞느냐. 근데 공동정범 여부는 1심에서는 이제 인정 안 해준 것이고 공동정범이 아니니까 요게 이제 죄가 없다로 간 것인데 근데 이제 공동정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실관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이제 소위 말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뭐 1차 사건이 있고 2차 사건이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효에 대한 판단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판단이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요 부분과 관련해서 공동정범이냐의 여부가 맞느냐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근데 요건 이제 좀 산을 넘느냐의 문제에서는 좀 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예비적 공소사실로 이제 방조를 넣은 건데 이걸 못 넣으면 방조로 가야 될 텐데 아직 방조에 대한 설명은 이제 가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정말 혁명적으로 공동정범이 맞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뭐 방조 안 가도 되는 거고 그 도이치모터스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유죄 이렇게 갈 거고. 근데 이제 지금 그거를 잘 믿기는 우리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근데 이제 방금 그 선고 내용 중을 들어보면 미필적으로만 시세조정 인식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네, 이거 정리해드리죠. 네, 이 부분이 블랙펄이 두 가지 얘기인데 네. 블랙펄이 정상적 방법으로 주가를 관리하는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 이 회사 갈아갔다. 그리고 시세조정에 김건희가 동원됐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재판장이 볼 수 있다. 이런 거 써놓는 거 되게 좋아하죠. 미필적이라는 거는 방조가 이 미필적으로 인식했다라는 것은 사실 공동정범으로 가기에는 미흡할 수도 있고 또는 전제가 될 수도 있지만 방조로 가는 것도 사실 전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미필적으로 인식했다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무죄는 안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공범이든 방조든 둘 다 가능한데,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법학에서 그러니까 그 법 해석적으로는 그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해도 방조의 고의냐 정범의 고의냐 약간 다르거든요. 약간 다른데 그 부분은 아직 좀 판단을 들어봐야 됩니다. 통화를 할 거면 사무실 전화가 녹음되니까 스마트폰으로 하라. 이 얘기가 다행히 나와주네요. 남기지 않으려는 속내를 드러낸다라고 네.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이 소식.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1심 판결 이전에 저희 방송에도 했을 때 제가 이게 그 유인성 재판부의 판결이 되게 이상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네. 보이스피스가 이제 주가 조작 같은 이런 신종 범죄들이 있어요. 이런 범죄들이 특징이 뭐냐면 네. 분업화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 설계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은 전체를 못 보고 범행에 가담하게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역할만 하게 돼요. 그래서 통장을 가져오는 애는 통장만 가져오고 누구한테 이 돈이 왔고 누구한테 돈이 가는지를 몰라요. 그냥 통장만 갖다 주고 내주고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전체적에 대해 인식이 있으면 공범으로 인정하거든요. 그게 최근에 보이스피스 주가 조작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조직의 생리를 파악했으니까. 네, 근데 수사기관이. 우인성 판결은 그런 그 공범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 전의 판결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야기한 적도 없고 주범들하고 어떤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주범이 뭘 하는지 말해주지도 않았다. 야, 그 필리핀 마약왕 저 우인성 걸리길 바라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판결한 거기 때문에 지금 네.
그 재판장이 하고 있는 부분은 약간의 최근에 말하는 분업화된 그런 거에 있어서의 이시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저 김건희에게 불리한 팩터들이 계속 지금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 네. 내역 있는 엑셀이 있는데 모른다고 진술을 했는데 그러나 엑셀 파일을 팩스로 보낸 적이 있다. 네. 이를 기반으로 논의를 추후에 한 적이 있지 않느냐 얘기까지 나왔고 단순히 매도하는 거였다면 두 사람이 정해준 시점에 매매할 필요가 없으므로 인식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 이것도 상식적입니다. 그렇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약간 지금까지 한 말은 아까 말한 것 중에 기능적 행위집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있다. 뉘앙스로 지금 들리는데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근데 뭐 인식이나 이런 데 가서는 이제 아닌 것 같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초보들은 이제 언제 다만 그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쓰는지 걱정하는 그 파트.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심은 아직 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희망적이긴 하지만. 네, 거의 실시간으로 전달합니다. 자본시장법 시세조정 정의에 따르면 정해진 시점에 피고인이 매매한 것은 통정매매다. 이건 아프죠. 예, 예. 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저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니, 축구 중계하는 것 같네요. 지금 뭐 악보를 몰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저 스포츠 중계가 꿈이었어. 어, 이거 롤 중계 같네요. 왜 점수를 지고 있어도 이길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이렇게 되면 여기 청취자들은 네. 지금 양쪽을 보고 근데 청취자 여러분들한테도 좋을 건 게 이런 그 해외에는 이런 워치 언론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중요한 스포츠 이벤트나 네, 정치 이벤트를 같이 보는 거예요. 패널들하고 네, 앉아가지고. 근데 그 원본만 보면 재미없으니까 차라리 그냥 네. 이런 해설 방송 틀어놓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긴 어. 계세요. 그냥 원본 틀어놓으면 여러분 그냥 그 이쪽 귀로 들어갔다 이쪽 귀로 나오잖아요. 아 이게 제 말은 원본을 네. 들으면서 저희 설명을 들으면 좋은데 원본을 안 듣고 저희 설명을 들으면 원본을 지금- 제가 중간중간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지식이 있다. 검찰의 말을 뒤집죠. 주식시장의 수급과 거래량을 생각해서 결정할 정도의 지식이 있다. 예. 도이치의 평소 거래량도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그 나쁜 그 검찰들 이창수 지검장이라든가 이 검찰들이 저 지식이 없다라는 걸로 빠져나간 법리는 방조거든요. 그 브리핑 때 저 읽던 저 얼굴 긴 원리 닮은 아저씨 누구죠? 그렇죠. 뭐 이름은 제가 기억도 안 하는데. 누구 그분이 네. 주식에 대한 지식이 없다 김건희가 그쵸.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혐의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다 그러면 약간 뉘앙스는 물론 법리적 판단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저 뉘앙스는 최저선인 방조는 지금 걸치는 얘기인 거죠. 예, 계속 걸치고 있고 네. 아까 거기도 보면 통상적인 주식 거래라면 이런 20억이나 되는 금액을 한 종목에만 투자하지는 않는다. 요것도 아까 불리한 정황 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 원래 저도 이제 좀 배웠잖아요. 한 종목에 몰빵하는 놈은 다음 달에 망해 있습니다. 거의 무조건. 네. 김모 씨가 검찰 조사에서 주가 오르기 전에 싸게 사두는 게 목적이라고 한 것을 근거로 매매 유도가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이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려는 점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목적은 중요하지 않다. 미필적 인식이 있다. 이 미필적 의식이 중요한 게 네. 1심은 주가 조작의 주범들하고 김건희가 전체에 관한 그림을 논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공범이 아니라고 봤어요. 근데 지금 이 2심은 그런 논의를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한 필요 거잖아요. 없고 아까부터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게 주가가 활발하게 절여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어떤 이득을 취할 거라는 정도의 인식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험실에서 물을 끓이는 사람과 인천공항으로 온몸에 마약을 두르고 온 사람이 서로 지식의 정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렇죠. 무혐의를 줄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직범죄에서의 분업화 시스템을 1심은 전혀 고려를 안 하는 상황, 옛날 방식. 근데 지금 이 판결은 지금 말하는 미필적 인식이라는 게 분업화되어 있는 역할을 했지만 전체적인 인식은 미필적으로 있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검사가 공부 잘해가지고 그 수사 잘할 때 감탄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나이 또래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 스타크래프트 승부조작. 예, 예. 예. 저 타이밍에 뮤탈 컨트롤이 저렇게 느려지는 건 평소에 없는 일이다. 드론을 너무 늦게 뺐다. 막 이런 거를 수사를 해서 결과를 밝힌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판사가 지금 당장 이것 때문에 주식을 공부했든 아니면 평소에 주식을 많이 했든 상관없어요. 우인성 부장판사는 평생 주식 안 해본 사람처럼 얘기했거든요. 그 판사로서 일 열심히 안 한 거예요. 지금은 충분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원될 수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자금을 제공했고 통정매매를 했고 피고인이 가담한 걸로 보아야 한다.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온 얘기를
그냥 단순하게만 보면은 방조는 거의 확정적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일단 이게 1심이 뒤집히는 겁니다. 사실상 네, 몇십 네, 퍼센트 네. 정도. 네. 예, 방조는 거의 확정적인데 근데 다만 1심에서도 약간 기분이 나빴던 게 뭐냐면 방조는 판단하지 않는데 방조라 하더라도 시효가 지났다 이 대목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마지막 한타까지도 우리는 뭐 봐야 되긴 하는데 역전골.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요 네, 네. 반격거리를 봐야 되긴 그러니까 하는데 아주 개 나쁘다. 시효 네. 지남 이러고 끝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마지막까지 봐야 됩니다. 아니 네. 무사 만루에서도 뭐 결국은 점수 못 낼 수 있잖아요. 물론입니다. 네. 주식 거래에 발생하는 손실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성정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아 그거는 이제 녹취에 나온 내용. 그죠? 많은 팩터들을 지금 이렇게 나온 집어넣었어요. 이를 알면서도 놀라지 않고 블랙펄에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1심 판결 중에 또 이런 대목이 나와요. 김건희의 거래로 인한 그 수익이 6억이 발생을 해요. 근데 그 중에 수수료라고 해서 그 주범들이 1억을 가져가요. 그렇죠. 이거 수수료야, 우리 수수료야. 네. 그리고 나서 5억에 대해서 6대 4로 나눠요. 6대 4로 나눠서 6을 김건희가 가져요. 그렇죠. 6대 4인데 5억에. 그래서 3억을 김건희가 갖고 그 주범들은 수수료 1억과 수익의 2억을 가져가는 방식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래에서 단순 가담자, 그러니까 방조자가 3억을 가져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6억 중에 반을 가져가는 게 무슨 공범 방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사기를 쳐놓고 네. 우연히 쩐을 뜯어먹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우인성 재판장은 뭐라고 했냐면 이 수수료 1억을 가져간 걸 보니 공범이 아니라고 했어요.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6억 개 3억을 가져간 거 보니 공범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네. 지금 손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부는. 예. 김건희는 손 씨와 달리 블랙펄의 요청을 따랐고 자금과 계좌를 넘겨줬고 손 씨는 시세조정 세력으로부터 수익 배분을 못 받았지만 김건희는 받았습니다. 네. 특히 도이치 주식 통정 매매 방식으로 직접 건네줬습니다. 네. 좀 더 센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세웠던 논지를 그러니까 중심으로. 방조범의 기준이 되는 손모 씨보다 너는 더 심각해. 따라서 맞아요. 방조를 넘겼습니다. 지금. 넘겼죠. 그러니까 지금 그 우인성 판사의 1심 판결에서는 방조 한참 밑에 있었는데 좀 전에 방조까지 왔고 이제 방조를 넘어갔어요. 정확히 1심에서는 방조인지 아닌지는 판단 안 할 거지만 그렇죠. 방조여도 시효가 지났어. 그렇죠. 근데 지금은 시효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네 진짜.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방조보다는 네가 심한 일을 했어. 여기까지는 왔어요 지금. 김건희는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시세조정과 관련해서 여러 언론 매체 보도 고발로 시세조정 범행이 드러나고 이에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불만 속에서 나온 대화 이 판단도 아주 정확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책임이 미미하다는 취지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박유준 PD 글씨 조금만 작게 해주시겠어요? 잘 보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1심 판결은 최대한 그 김건희에게 그러니까 그 유리한 부분을 전면에 내세우고 네. 불리한 부분들을 다 그냥 무시했어요. 저는 그때 얘기 좀 하면 잠깐 시간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형무 등급 추물이 불량이라는 말을 검색해보고 네, 맞아요. 네. 거미불로 뭐 화이불 치고 검색해보고 야 이거 무죄 주겠는데?로 바로 들어갔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검소해야지 사치하지 말아야지는 도덕률이잖아요. 지금 도덕률을 가지고 죄인에게 훈시하겠다는 건 다른 죄를 안 묻겠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그때 시나리오가 정해져서 그 다음부터 놀라지 않았던 기억이 나요. 지금 그 방송에서 이제 공범 여부 판단 부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공범에 대한 법리 나옵니다. 이런 사실을 종합하면 도이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권은 김씨 시세조정 세력과 함께 시세조정 순차 공모를 했고 피고인이 권유를 받아서 자금과 계좌 위탁을 해서 여기까지 시나리오 우리의 상식에 그대로 맞아 들어갑니다. 시세조정 행위에 사용하게 하고 맞죠 이것도 김모 씨와 블랙펄 측이 설정한 호가의 계좌에 있던 주식을 매매했다. 하나도 안 틀립니다. 아주 다행이에요. 네.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지금 뭐 1심 판결도 이야기하고 좀 이렇게 2심 판결도 듣고 있지만 이게 얼마나 검찰에서 무혐의한 게 말도 안 되는 무혐의 판단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 행위에 대해서 무혐의를 한다는 거는 사실상 검사들이 자기 권력을 그냥 놔버린 거예요. 그냥 정신줄을 놔버린다고 하죠. 오. 관련 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18만 주를 통정매매 방식으로 매매해 시세 조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시세 조정행위 동원될 수 있음을 알고 용인함을 넘어 공동 가공의 의사를 예. 가지고 행위 의식을 예. 가지고 공범. 가담을 했다. 결과론적으로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된다. 자, 공동정범까지 왔습니다. 예. 이렇게 재판부의 판단. 이거 아메리칸 글래디에이터 보는 기분이네요. 네. 물해자들을 넘어갔습니다. 공동정범까지 왔습니다.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하여. 야, 진짜 시호 얘기만 안 가담했다. 해줬으면 정말 좋겠다. 시호 얘기만 안 해줬으면 정말 좋겠다. 공동정범이 인정이 됐네요. 예. 그러니까 이건 통상 인정될 밖에 없는 사건이었어요. 아, 슬픈 파트인 것 같아요. 공동정범에 해당되지 않거나 시세조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예. 그거 이제 좀 이따 듣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이제 네. 이 순번 거래가 거래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거래 중에 몇 개는 그런 통정매매 아니다라고 보면 지금 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인들이 흔히 하는 짤짤이를 네. 걸러내주는 정도 걸러내는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네. 그 정도인 것 같고 지금 시각이 25분인데 지금 저 도이치모터스 관련을 이 정도로 하는 거 보면 오늘 한 4시 반에서 5시 돼야 이게 끝나겠어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그 이유 설명하는데 1시간은 좋게 넘을 것 같고. 그렇죠. 지금 아까도 설명해 주셨지만 도이치모터스 얘기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통일교금품 수수. 예. 과연 아까 말씀하신 샤넬백 여러 개 중에 이제 몇 개 남은 게 한 개잖아요 지금. 예. 한 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예. 그 얘기 해야 얘기할 될 거냐. 것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명태균 부산 여론조사 얘기해야 이게 되고. 대가성 어떻게 되는 거냐. 예. 이 구성을 또 설명해야 될 것이고. 사실 정치권에서 가장 후폭풍이 클 건 명태균과 관련된 이 판례고요. 예. 물론 대법에서 확정을 해줘야겠지만 명태균에 대해서 그 명태균의 범죄 혐의를 다 인정해야 들어갈 수 있는 김건희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 네. 박형준, 오세훈 무사하지 못합니다. 이준석. 그렇죠. 네. 네, 거기까지 무조건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지 이 부분은 아마 이제 명태균 부분 다시 한번 네. 보면 결국은 그 여론조사가 무엇을 위해서 한 여론조사냐가 제일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1심 재판부, 우인성 재판부는 이거는 그냥 객관적인 여론조사인 것처럼 판결문에 써 있어요. 네. 그래서 자기가 임의로 그냥 여론조사를 돌려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그거를 윤석열도 주고 딴 사람도 주고 다 줬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김혜경 씨 의견이나 그 사람 강입니다. 근데 성 씨가 강. 강혜경 씨네. 강혜경 네네. 맞다. 죄송합니다. 강혜경. 김문 이제 청와대. 아, 예, 제가 잘. 그 강혜경 씨 이야기는 이 여론조사가 명태균의 지시에 따라서 뭘 빼고 넣고 막 해가지고 윤석열이 유리한 방식으로 나와야 되는 여론조사였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가성이 인정된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여론조사를 고려로 해서 명태균 씨가 이제 또 뭘 받았느냐의 문제에서는 김영선 공천이나 이런 게 쭉 그렇죠. 연결되는 고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우인선 재판부는 그 부분을 이제 빼는 거거든요. 그 뺐죠. 부분을 예. 빼고 물론 거기서는 이제 특검의 수사가 이제 좀 미진한 부분도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게 빌미가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빼고 그럼 명태균은 왜 이렇게 그럼 여론조사를 다 하고 다녔냐 그러면 뭐 자기가 그럼 왜 하고 다니냐 그 대가성이 없는데 그거는 명태균은 원래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일종의 홍보성 여론조사를 하고 다닌 거다. 내가 이렇게 여론조사 잘한다. 광고성으로 하고 다닌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까 그 도이치모터스 하는 걸 보면은 주식 시장을 모르는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은 정치도 몰라요. 내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정치도 몰라고 아까 그 이 샤넬백 얘기하는 거 보면 세상 돌아가는 거를 아무것도 몰라요. 정치도 모르고 주식도 모르고 선물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 이 사람은 지금까지 뭘 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모를수록 죄가 작아져요. 그렇죠. 그 왜 이렇게 이 판사가 정말 세상 물정을 왜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돼가지고 뭐 지금 태어났습니까? 방금 태어났어요? 왜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모릅니까?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되는 이유는 봐주려고 마음을 먹어서 그런 걸까? 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는 그러기도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다른 분업화된 조직범죄에서 이런 식의 판결을 했을 리가 없거든요. 우인성 재판장. 예. 그럴 리가 없습니다. 물론 뭐 흉한 소문은 돌더군요. 그 우인성 재판장의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어두운 지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음. 하나투자증권, 지금의 하나증권에 23,000주를 매매했던 게 그게 도이치모터스인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1심에서 통정 매매로 볼 수 없다라고 했고, 2012년의 거래에는 법리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고,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시세조정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건에 대해서 방조 책임이 인정이 되는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상합니다, 이거. 앞에 거는 그래서 공동정범은 인정이 되는데 시효가 지났다든지 이렇게 가고 뒤에 거는 시효 얘기 안 했잖아. 아무튼 네 앞에 거는 공동정범까지 인정을 한 걸로 보였고 조금만 더 어떻게 들어볼게요. 될까요? 이거 참 이건 지금 실시간으로 읽어야 되겠다. 예. 예. 그 지금 또 이 사건을 소위 말하는 1차 사건과 2차 사건 나눠가지고 네. 그렇죠. 지금 쉽게 얘기하면 1차 사건에 대해서는 뭔가가 이런저런 게 인정되는데 2차 사건에 대해서는 이 소위 말하는 방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라는 게 없다라고. 2011년 1월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 안 된다. 오 샤넬백처럼 둘로 가르네요. 근데 원래 이제 그 김건희 쪽의 방어 논리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2개나 3개로 나눈 다음에 네. 1차 사건에는 뭐 이러저러한 게 있지만 이거는 뭐 이게 시효가 지난 사건이고 2차 사건은 이러저러해서 뭐가 됐지만 여기는 혐의가 없고 뭐 내용이 없다. 이 전략인데 맞아요. 그게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그래서 볼 요 대목인데 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15년에서 지금 몇 년 빠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과연 이게 어떤 논리로 갈 것인지. 범죄 실행에 공모를 했다면 다른 범죄자가 시작한 이후에 이탈했더라도 미수로 인정될 수 없다. 시세 조정의 목적으로 허위 매수, 통정 매매 등을 반복한 경우 공동범죄에서 이탈한 경우에도 계속됐다면 죄책을 부담한다. 지금 이 포괄일죄를 인정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 네. 구질 좋네요. 네, 네. 포괄일죄 인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1차를 피고인이 하고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서 죄책을 인정한다고 1차를 얘기했습니다. 하고 이탈을 했는데 네. 그 전에 그 나머지 공범들은 1차와 2차를 연결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죠. 포괄일죄로 보고 그렇죠. 그 앞에 범범 부분도 같은 포괄일죄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11년 1월 13일에 이탈했다고 보더라도 다른 공범들이 네. 계속했고 네. 실행 저지도 하지 않은 이상 이후 공범들의 시세 조정도 네. 죄책 부담을 하게 된다. 네. 네, 네가 언제 손 털고 나왔다라는 증거가 네. 아주 결정적인 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또 갑자기 희망이 있네요. 또 그러면 지금 가만 있어봐. 그러면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한 공소시효 문제를 지금 넘긴 걸로 보여요. 그렇죠. 포괄일죄가 인정이 되면. 그 포괄죄 인정되면. 네. 근데 또 어디서 또 역습이 들어올지 그거는 또 이게 이제 아이 쫄깃해 이 경기가 지금.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네. 예를 들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남의 창고에서 한 달 동안 물건을 계속 빼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수 교과서에 있죠. 나오는 네, 사례 네, 중에 네. 그런 네. 거예요. 교과서 이제 보면 뭐 1일부터 30일까지 물건을 매일 밤마다 물건을 훔쳐갔어요. 빼돌려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10일 정도 지나서 나는 안 할래 하고 나간 거예요. 네. 나는 못하겠다 나갔어. 근데 그래. 나머지 애들은 한 서너 명 계속했어. 계속 30일까지 네. 계속 물건을 계속 빼낸 거죠. 그럼 먼저 빠져나간 사람의 근데 먼저 빠진 사람들은 요 부분과 네. 이 나머지 전체 죄는 1일부터 30일까지 범죄가 이미 성립을 하고 네. 그래서 그 공소시효도 30일부터 기사를 하는 거예요. 네. 전체 범죄가. 그리고 아. 얘가 나간 거는 이 부분에 대한 양형으로만 고려해줘요. 그거 복잡하네요. 네. 전체 범죄가 끝난 뒤부터 날짜를 샌다. 네, 그러므로 먼저 빠진 사람도 거기에 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졌지만 나머지 범죄는 하나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은 포괄일죄로 되고 그 포괄일죄 일부에 이탈한 사람은 중간 나와서도 범죄 마지막 시 3월 그달 말일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거예요. 판결문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공범들의 시세 조정도 죄책 부담이 있다. 네. 그래서 포괄일죄가 인정이 되면 공소시효 문제는 지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 검사들의 수사 이제 조작 기소 사건 중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스킬이 있어요. 네.
스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소시효가 문제될 만큼의 시기에 맞게 수사를 계속 지연시켜서 마지막에 기소해가지고 꼭 한두 개가 공소시효에 걸리게 해요. 대표적인 게 김학의 사건이에요. 김학의 사건에서 1심 판결을 보면 이러이러한 범죄에 의심이 있는데 이건 다 공소시효에 지나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끝나요. 근데 이게 기본적인 검사들의 스킬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박상용 같은 경우에 네. 감찰을 하잖아요. 그럼 감찰 시효 직전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직전에 기소했다가 하루 이틀 사이로 감찰 그럼 시효가 만료되는 경우도 검찰이 생길 수 있게. 수사를 언제 끝내고 기소를 언제 했느냐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중간에 뭔가 분리가 되면 면소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김건희 사건이 그런 거죠. 그러면 판사는 유죄를 다 인정해주고 싶어도 이건 날짜가 지났네. 네. 그게 아까 말한 김학의 사건의 1심에서도 그렇게 해서 면소 부분이 공소시효 만료됐다는 부분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 사건 1심에서도 1차 시세조정, 2차 시세조정에서 1차 부분이 공소시효 만료됐다고 하잖아요. 이 부분 이제 공소시효 자, 이제 공소시효 파트입니다. 지금 일단은 부당이득을 산정을 했어야 되는데 특검 제출 증거로는 부당이득 산정이 어렵다. 최종의 범죄 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됩니다. 좀 전에 박판규 변호사가 설명한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공소시효 넘어갑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손 털고 빠져나간 날짜를 그렇게 정해서 디펜스를 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역으로. 불리한 거죠. 그런데 예. 김건희는 자기는 불리했다고 하지만 주범들은 도이치모터스로 칠랄레 팔랄레 키우고 하고 놀았어요. 있었거든요. 계속. 예. 예. 그래서 이게 포괄 일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창고에서 물건 터는 거 똑같아요. 그렇다면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해당자들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김건희만 살아남고 우리만 달려간다. 여기서 달려간다는 건 즉 검찰에게 수사를 받고 고초를 겪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말을 했던 의미가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조사하는 거 보니까 날짜 포괄일제로 안 하고 띄워놓은 다음에 김건희는 살려주겠네라는 걸 이 공범들이 알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걸 지금 무시하는 중입니다. 재판부가.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도 지금 공소시효가 문제된 가장 큰 이유는 검사들이 늦게 기소했기 때문이에요. 한참 전에 수사가 이미 됐고 나머지 공범들 다 판결이 나온 상태까지도 기소를 안 하고 있다가 굳이 저 끄트머리 했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그죠? 이게 조작 기소의 전형적인 형태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산 이후에도 있었던 시세 조정에도 공동정범의 죄책이 부담된다. 하나의 자본시장법 위반죄 성립으로 본다. 네. 종료 시기는 다른 공범들이 범행 종료를 했던 2012년 12월 5일. 넘어간 것 같습니다. 네. 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 중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 파기 사유가 있고 앞서 본 무죄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므로 네, 그래서 주가 조작 부분 유죄 인정했습니다. 원심은 판결의 영향을 사실에 의한 오인으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예. 결국 오인성을 쳤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은 네. 유죄 인정했습니다. 네. 원심은 오인이 있었다라고 네. 지금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식의 어떤 유죄, 그러니까 피의자에 대해서 유죄 의심제를 가지는 게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의 태도예요. 네. 그러니까 법원이 아니라고 변호인이 아니라고 해도 수사기관은 일단은 항상 그 유죄로 가는 길을 가는 게 원래 수사기관의 특성이에요. 근데 유독 김건희에 대해서만 중앙지법의 검사들 이정수 그다음에 뭐 이창수 그런 사람들은 가장 유리한 걸로 가서 무혐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 사건 자체가 오래됐고 이 범죄를 오랫동안 했는데 김건희 일당들이 네. 근데 이게 사실 그 경찰 단계에서부터 막힌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경찰 단계에서 이미 그 사실 경찰이 무슨 뭐 이 누군지 알고 뭐 저기 이미 누군지 알고 막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건희라고만 써 있으면 그게 뭐 이름이 건이어서 안 했겠습니까? 누구 저기
누구랑 결혼한 사람이구만 이래갖고 안 한 거지 이게 나올 때. 그래서 그걸 안 하는 게 답답해가지고 누군가 언론 당시 뉴스타파에다가 예. 얘기를 하면서 이게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시점만 따져도 굉장히 오래된 사건인데 그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검사들이 이것을 누구랑 연관이 있는지 아니까는 수사를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다 안 하고 들어놓습니다. 들어놓고 계속 정치권이나 그다음에 이 사건의 핵심인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계속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사건을 왜 계속 문제를 삼느냐.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이것을 수사해야 된다고 목소리 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밝혀진 것도 없고 문재인 정권에서 탈탈 털었는데 왜 이것을 계속 수사를 하라고 하느냐. 뭉개고 결국 보세요 어떻게 됐나 지금 결국 여기까지 와서 2026년에 와서야 지금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건에서 또 하나 황당했던 게 그거였어요. 김건희 특검이 법이 통과되자 갑자기 중앙지검에서 미래에서 녹취록을 갑자기 발견했네요, 우리가. 그게 갑자기 발견할 리가 없잖아요. 그 전에 있었는데. 그것도 고검이 재수사하다 말고. 네. 그러니까 이 사건들은 이 검사들이 수사권을 가지고 어떤 장난질을 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 상대편인 정치적으로 막 다뤄도 되는 사람들은 뭐 그냥 이 사람은 무조건 어떤 경우든 간에 유죄하라는 거를 전선을 형성해 놓고서는 그것에 따라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무슨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제일 웃기다고 생각하는 사건이 이제 윤석열 커피 보도 사건인데 뉴스타파랑 경향신문이 윤석열이 커피 타줬다라는 보도를 한 적도 없는데 윤석열 커피 타줬다는 보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기소를 막 하면서 윤석열이 커피 타줬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들었어? 민주당하고 이재명 캠프한테 들었지. 이거 윤석열 떨어뜨리려고 한 일이지. 명예훼손. 네, 그래 처음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하려다가 이게 안 먹히니까는 그런 명예훼손으로라도 해야 이렇게 간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가서 결국 법정 가갖고 판사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공소장을 변경해라. 공소장을 이렇게 써오면 어떡하냐. 3번 변경한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 내용이 없는 사건을 내용이 있는 걸로 만들고 언론 플레이까지 다 해가지고 이 문제를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수사를 한 건데 그런 방식으로 어떤 거는 막 수사를 하면서 김건희 건 같은 거는 이렇게 들어넣어가지고 아무 수사도 안 하다가 이게 뭐냐 이런 게 어딨냐는 거죠. 지금 고법에서는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갔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들어갔습니다. 원심의 내용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고 기소의 내용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명태균이 대선 여론조사를 원심의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김건희와 윤석열에게 무상 제공을 공표용으로 30몇 회, 비공표용으로 20몇 회 해줬고 결과적으로 2억 7,400을 띄어먹었다. 이런 이야기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게 검찰이 수사를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수사를 그러니까 드러눕기 수사 이런 거 경찰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검사의 수사를 들여다보면 그런 게 보이잖아요. 경찰의 수사도 보여요. 문제는 경찰의 수사는 검사라는 조직이 들여다봐요. 근데 검사의 수사는 아무도 안 들여다봐요. 법원은 그런 들여다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를 검사가 그렇게 들여다볼 수 있단 말이에요. 너 영장을 왜 지금 쳐? 너 사건 이제까지 갖고 있고 왜 이런 사건을 이거는 더 안 나가고 여기서 멈추고 있고 이런 것들을 검사를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근데 검사가 하는 수사는 아무도 안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찰 수사가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누가 보안 수사할 건지를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들어 계속해서 경찰위원회 확대하고 활동 공개하고 그 권한 늘려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비슷하거든요. 저는 진짜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외부에서 구성된 검찰위원회가 잘 활동하죠? 그럼 전 보안수사권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제가 말하는 거는 검사라는 걸로 자꾸 말을 취하면 검사에 수사권 줄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돼 있는데 간단해요.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수사권을 주는 게 맞느냐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일부 하지만 대배심을 통해서 기소는 배심원들이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소권을 거기다 다른 자리 갖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일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이 의논을 하는 동안에 이제 본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치 활동을 하는 자로부터 의뢰를 받거나 협의하에 무상 여론조사를 해주는 경우 정치 자금을 준 것으로 보지만 협의 없이 정치적 목적 영업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실시하거나 제시하는 경우에는 결과를 받았다 하여 정치 자금 기부로 볼 수 없다. 아, 이건 아직도 원심 정리 중이군요. 원심의 내용을 일단 설명을 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원심이 뭐 다 맞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원심의 내용이 뭐 이 부분이 뭐 잘못됐다라든지 뭐 이런 판단을 얘기를 하겠죠. 그걸 얘기하는 건가? 영업 활동을 했다. 여러 사람에게 배부한 것으로 볼 뿐이다. 이 부분은 무죄로 무죄를 판단한 것은 한다겠다. 수긍할 수 있고 예.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천 그 자, 여론조사 명태균 부분은- 풀어주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심을 길게 설명했기 때문에 아, 그럼 우울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지금 아니 이 부분은 아마 이제 그 재판부가 여론조사 이 자체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명태균의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에 의해서 그런 조작된 여론조사를 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노는 잠시 후에 하고 지금 중계 먼저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공소 사실은 명태균이 무상 제공했다는 취지이므로 계약서 여부는 관련 없다. 이거는 이제 우인성 너 왜 그래 대목이고요.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네, 이 그 부분은 1심에 불리한 말도 1심을 안 돼. 조금 뒤집는 점이 있고요. 머니투데이가 미래한국연구소에 의뢰를 했던 곳이죠. 머니투데이도 들어옵니다. 판결문에. 그러니까 이제 1심에 말하고 있는 그 대가성이 없다라는 것 중에 계약서가 없다는 거는 이유가 안 된다라는 것만 표현한 거고 그 목적성에 있어서는 명태균 개인적인 성향이나 목적에 의해서도 충분히 이런 조작된 여론조사가 가능하다. 그 이야기라는 거.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명태균의 수사팀이나 언론이 당시에 밝혔던 명태균이 그 이후에 김영선의 세비를 어떻게 반띵해서 가져갈 권리를 가져갈 수 있었던 네. 것인가? 네. 그리고 경남에서 도지사까지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을 얻게 돼서 대우조선의 파업이 있었을 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진정한 본부장의 위치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가 비선으로서의 권력을 누렸다는 증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지금까지의 설명 그리고 우인성 판사의 1심은 전혀 알려주지 않고 변수로 넣지 않습니다. 그게 화가 나는 이유고요. 그리고 그 시작점이 그러니까 김영선 공천인 거잖아요. 말씀하신 그러한 어떤 명태균 씨가 힘을 얻는 과정으로 가는 시작점이 그 해주는 그 이 명태균이 여론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대선을 도와주고 이런 거에 대한 이 어떤 그 대가로 해주는 게 김영선 공천이니까. 네. 근데 그 1심 판결은 그것 자체를 연관관계로 안 보는 거거든요. 김영선 그런 것 같아요. 공천으로 이어졌다는. 그 그런 부분 것 아직 같아요. 좀 판단을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영선 공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1심에 대해서. 1심 예. 1심에는 그거를 맞아요. 연관관계로 맞아요. 안 봤는데. 안 봤죠. 예. 네. 그걸 과연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지금 이 판결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있을 손에 땀을 쥐고 보고 있을 사람들의 명단을 제가 불러드렸지 않습니까? 김영선 의원, 명태균 씨, 강혜경 씨, 오세훈. 이준석 대표, 오세훈 시장, 박형준 시장, 홍준표 시장 줄줄줄 많단 말이에요. 20개를 잘 드신다는 추경호 대구시장 정식 후보 등등등. 이 사람들이 현재까지는 한숨을 그 릴렉스 한숨을 좀 쉬고 있을 만한 타이밍입니다. 네. 뒤에 언제 다만이 나올지를 기대해야 되는 근데 이제 시간입니다. 여론조사가 대가성이 없다고 본다면 그 명태균 그러니까 김영선 공천 부분은 실은 아마 따로 판단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계일보, 뉴데일리, 영남일보의 여론조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론조사 방식의 변화가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듣고 있어야 돼가지고 말하기가 애매해. 그러니까 이거 멀티태스킹을 해야 되니까. 지금.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유선 10%가 있었고 피고인의 의뢰하에 변경된 추출 방식이라면 세계일보와 영남일보 여론조사 방식도 머니투데이와 동일하다는 점이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일부러 이제 조작하려고 했으면은 하나만 이게 튀어야 되는데 네. 다 이제 비슷한 방식이었지 않았느냐 뭐 이 얘기인 거죠 지금. 그죠. 이후 여론조사도 무선 전화 100%에서 유선 10%로 변경이 되기도 했다. 윤석열에게 유리한 조사가 일부 실시됐다는 것만으로 의뢰나 협의에 따라 이런 여론조사를 실시했거나 피고인 부부에게 이런 행위를 통해 해당 행위를 기부받는다는 기부에 대한 범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가 좀 부족하다. 여러모로 명태균에게 유리한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영선 세비는 왜 받았자? 이걸 전혀 답하진 못해요. 그러니까 김영선 공천은 그러니까 저런 논리로 가면은 김영선 공천은 정당하게 그냥 공천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공관위에서 우인성의 그냥. 1심 판결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냥 공관위가 한 거고. 그렇죠. 네. 우연히 명태균이 방조했다. 세비 반이 나한테 들어오는 걸. 그거는 그들끼리의 어떤 그 금전 관계의 문제이다. 그죠. 꺼준 돈을 명태균이 김영선한테 꺼준 거를 그렇죠. 꺼줬든지 아니면 받을 돈이 뭐 다른 걸 해주고 받을 돈이 있었는지 뭐 그랬는데 거의 변호사급이에요, 이거. 네, 그를 김영선이 그런 방식으로 자기 세비 반띵하는 방식으로 이제 돌려준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사건이 두 개인데 여론조사 비용을 이제 기부받은 행위, 기부 행위가 하나 있고 그 기부라는 거는 이제 뭔가를 했고 그 대가로서가 이제 김영선 공천인데 여기서는 지금 김건희는 그 공천을 주겠다 말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기소가 된 게 아니라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걸로 기소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가로서의 관계가 김영선 공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론이 이 기부행위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공천 개입 부분에서 윤석열은 달라요. 윤석열은 직접 개입한 사람이고 공천에 개입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이 우인성은 그게 개입이 전혀 없다고 봤거든요. 아까 말했죠. 공관위가 알아서 한 거지 이 사람들이 뭐 한 게 아니다. 근데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윤석열이 했던 그 통화의 녹취 내용만 봐도 사실상의 압박을 가한 게 분명히 나오는데 그게 공간의 자율결정이라고 해버리면 도대체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이 정도 했는데 공천 개입이 아니면 뭐가 공천 개입이야? 우리가 명태균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던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지금까지 재판부는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로 정면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사님이라고 했던 부분은 조작했으니 걱정 말라는 취지란 주장이 있으나 맥락상 결과를 예상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명태균이 충성 메시지를 보내고 지지율이 오른 거 축하드립니다라고 하자 감사하다고 문자했던 그 내용 우리가 모두 봤던 뉴스타파의 캡처는 맥락상 여론조사 협의를 전제로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여러모로 계속해서 볼 수 없다, 추단할 수 없다. 네, 무죄로 가는 것 같습니다. 무죄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요거는 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다만 이제 그 공천 대가인지 부분은 그 유죄 인정한 거는 관련이 없는데 판단이 있는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미칠 수 있을 있죠. 것이고. 왜냐하면 우인성은 그게 전혀 사실 무근인 것처럼 판결을 써놨는데 네. 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는 판단이어서. 네. 특검 측의 주장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거의 반박을 하고 있네요, 재판부가.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을 할 때 그 이제 A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면 그 주장을 한 사람의 주장은 판단 안 해줘요. 그리고 이제 그 반대로 다른 주장을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네 말이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명태균 부분은 무죄인데 특검이 이런 말 한 것들은 이런 거에서 실은 우리가 안 받아들였어.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뭐 반박? 하여튼 뭐 기각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조작에 대해서 피고인 부부가 관계가 없다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배제할 수 없는 게 있네 지금. 있긴 있어요. 김영선에 대한 공천 목적을 달성하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명태균이 표본 추출 방식을 변경하는 등 결과를 수정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은 김건희까지는 안 미쳐도 명태균에게는 좀 부정적으로 미치는 내용입니다. 이제 배제할 수 없다와 이제 그걸로 인정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여가지고 가능성이 크다. 네,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저거는 유죄로 가기는 어렵다는 표현입니다. 배제할 수 없다는 확률이 좀 낮다. 낮습니다. 네. 뉴데일리 유죄 판결은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일종의 코드군요, 그것도. 예. 그러니까 그 박판 변호사님도 저 판결문 쓸 때 예. 배제할 수 없다라고 쓰실 때는 이건 세게 못 주지 이렇게 생각하면 쓰시는 거다. 뉴데일리를 통해 공표된 조사도 원래 머니투데이로 정기 공표하던 것이다. 이거는 이제 그 평상시에 늘 하던 일에 윤석열, 김건희의 운명이 갑자기 끼어든 거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것으로 네.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김건희에게 유리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1심은 아예 이 여론조사가 객관적인 조사인 것처럼 말했는데 맞아요. 그건 또 2심은 예. 그게 명태균의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으로 인해서 약간의 뒤틀림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윤석열이나 김건희의 요청에 의한 것까지라고 보기에는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까지 이 두 번째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우인성 재판장 수준보다는 좀 더 높은 해석을 하려고 했으나 네. 결과는 동일하게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요 얘기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명태균은 김건희 윤석열을 만나기 전에도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한 이유에 대해서 영업이고 광고에 도움이 되고 네. 대선 조사를 해야 잠재적 고객이 온다고 했고 그건 사실인 걸로 보인다라는 건 김건희 윤석열은 그냥 지나가다 만난 어쩌다가 서비스로 만두 하나 갖다 줄 수 있는 그냥 무상 마트의 고객 같은 거다. 지나가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은 걸로 보여요. 이준석 얘기가 나옵니다. 이준석이 공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걸 보도 불가자료로 전달을 했다.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실시를 했다. 그러나 깜깜이 기간에 실시돼서 김건희 윤석열에게 전달이 되지 않아도 영향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조사는 아니다. 명태균 스스로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나 영업을 위해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즉 나쁜 놈은 명태균이고 김건희 윤석열은 그냥 그 중간에 있던 지나가던 손님이다로 계속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에헤이. 한마디로 약을 심하게 판 거죠. 그게 이제 1심의 판단이기도 했고 지금 1심이 판단한 결 그대로 지금 거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부정하는 듯하지만 여기서는 1심 판단과 거의 결이 같습니다. 그렇죠. 명태균 영업 활동한 거다. 예. 지금 자기 활동을 과장하고 네. 그다음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자기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말한 거다. 아까 전에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그 구형 15년 중에 한 몇 개월 깎여나가는 소리가 들렸는데 여기선 지금 뭉탱이로 깎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엔 주가 조작은 상당히 셉니다. 예. 그렇죠. 예, 그 기부행위보다 더 셀 겁니다. 이러면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대로 저점으로 판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오세훈, 박형준, 홍준표는 안전해지죠. 그럴 수 있죠. 이준석은. 왜냐하면 말 그대로 그냥 공관위는 공관위대로 했고 이 사람은 수많은 여론조사 만드는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뭐 이걸 명태균을 바라보는 이제 1심과 2심 판단의 그 태도는 바람이 그냥 불었는데 명태균이 내가 분 바람이다라고 말한 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했다고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법원은 그래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시원했을 뿐이다. 정도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영업을 해서 마치 명태균이 그걸 해준 것처럼 걔네들은 이해했겠죠. 지속적으로 지금 이 긴 판결문을 통해서 명태균의 행위의 중요성을 최대한 축소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이. 매일 전국에서 실시되는 수많은 조사 중에 하나다. 근데 이제 이게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이 전달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됐던 거면 홍준표하고의 당내 경선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재명과의 그 여론조사에서가 문제가 된 게 아니었어요. 이러면 홍준표가 화를 낸 건 아무 이유도 없게 돼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와의 그 경선에서 굉장히 박빙이었거든요. 피고인 부부 의뢰 협의하에 실시됐다는 특검 주장에 배치된다. 계속해서 특검의 주장을 반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이거 부분은 이제 무죄 유지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사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이 걱정했고 신수원 소장하고 제가 오랫동안 얘기했던 게 이런 설씨가 남아버리면 이런 판례가 남아버리면 온 전국의 명태균들이 날뛰게 되고 그죠? 온 전국에 멀쩡하게 여조하던 사람들이 명태균처럼 하게 돼요. 그렇죠. 사실상 권장한 거예요. 그래도 되니까. 네, 불법 여조 패러다이스예요. 네. 그리고 원래는 이제 그 뭐 잡힐 수도 있는 게 지금 다 이제 뭐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명태균 사례를 통해서 이제 뭐 지금 만들어준 거는 다름이 없죠. 그래 보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했잖아요. 요 명태균 퀴즈 중에 하나 이제 오세훈은 약간 다른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후원자가 그쵸. 여론조사 비용을 돈을 쏴줘요. 이거는 지금 돈을 준 것도 그러니까 계약서를 안 썼다라는 거의 의미가 예. 거래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뒷받침하고 예, 있는 예. 건데 오세훈의 경우에는 후원자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오세훈과 그 명태균 네. 등이 이게 뭐가 관계가 좋아졌으면 좋겠어서 예. 잘 보였으면 좋겠어 갖고 내가 돈을 줬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됐든 그 후원자의 기부행위 정치자금 위반이는 적어도 된다. 그러니까 명태균의 여론조사가 기부행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그 후원자의 기부행위는 분명한 거죠. 정치자금법으로 간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오세훈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근데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아유 모르는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은 제가 박판규 변호사님한테 돈을 주는데 제가 래퍼 형님한테 모르게 돈을 주겠습니까? 왜? 예. 돈은 그래야지 뭘 나한테까지 자랑을 해. 요즘 돈 없으니까 돈에 대한 지식이 많이 주셨구만. 아니, 그러니까 아예 티를 간단해요. 내면서 예? 김한정이었던가 그 사람이? 뭐 그런 이름인데 네, 뭐 그 후원자는 아, 네. 오세훈 시장 자기가 후원자. 여론조사를 맡길 이유가 없고 할 이유도 없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출마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니까. 자, 지금 이제 김영선에 대한 공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이미 언론사와 공동 발표를 전제로 하거나 영업의 일환으로 여조를 할 예정이었고 윤석열이 김영선 공천 여부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별개로 그러니까- 자,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지금 배척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영선이 고생 이걸 지금 배척한 거예요. 여론조사의 그러니까 대가로 이것처럼- 공천을 약속했다고 보기 힘들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게 진짜 화나네. 무슨 말이냐면 여론조사가 뭔가를 요청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대가라는 게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김영선 공천 부분을 판단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실제로 영향력 행사했는지가 쟁점이 아니라 명태균이 무상으로 여론 맞아요. 지시 제가 대가로 공천을 말하는 이 실시했는가 부분이에요. 쟁점인데 명태균과 이준석의 문자,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의 통화 등등을 보아도 여조 비용을 공천과 연관 지을 수 있는 내용이 없다. 없대요. 여론조사 실시 대가로 공천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심이. 특검은 비용에 대해서 명태균이 자기 비용으로 하고 실제 비용 청구 목적으로 부부에게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천을 요구했다고 보면서 비용을 짓게 했다는 원심이 잘못 이해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특검이 그러나로 시작한다는 걸로 봐서 2심은 명태균 문제는 확실히 봐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강혜경 씨가 작성한 엑셀표를 들고 그 명태균이 이거 받으러 가야 된다. 그러면서 갔다는 거잖아요. 갔다 오면서 김영선한테 공천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 여기 이제 1심에서 뭐라냐면 그 엑셀표가 과장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돼 있고 실제로 안 맞다. 그리고 그 1심 판단은 뭐냐면 명태균이 자기가 한 행위를 굉장히 과대 포장을 해서 그렇죠. 그걸 가서 이야기를 한 거고. 뻥이 센데 뭔 죄까지 줘요. 네, 그래서 그게 대가성인지 아니면 다른 뻥을 쳐서 김영선 걸 받아왔는지를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저기 사기치고 싶으시면은 여론조사를 사기치고 싶으시면은 네. 직접 돈만 안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돌려가지고 공천으로 받든지 그렇죠. 네. 공천 받은 다음에 여러 수단으로 이제 권력하고 관계를 잘 이제 밀월 관계를 네. 가져가서 세비를 반띵을 하시고 네, 다른 권력 관계에서 이권을 챙기든지 그렇게 심지어- 가져가면은 됩니다 이제. 심지어 이 김영선의 그 김영선으로도 받은 돈 있잖아요. 명태균이. 거기도 일부 무죄가 나온 게 있거든요. 상당히 뭐가 나오냐면 김영선이 무슨 본부장인가 직함을 줘요. 그렇죠. 네. 그 직함으로 된 월급을 계속 줘요. 그 월급으로 준 거는 다 그 무죄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꾼 돈인지 뭔지를 그런 방식으로 이제 줬다라는 거죠 판단이. 네. 그러면 요 명태균의 그 김영선 무죄 판결하고 요 판결을 잘 분석하시면 이제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죠.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이 오세훈이 명태균을 만나서 눈물을 흘렸던 건 그저 영업행위에 감동해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근데 나이가 많아지면은 눈물이 또 많아지죠. 호르몬 문제이거나. 예. 지금의 판결에 맞춰보면 그렇습니다. 요즘 형님도 눈물이 많아졌어요. 네, 래퍼 형님. 네. 내가 언제 우는 거 봤어요? 지금 우는 것 같은데 눈물이 좀 네, 눈이 촉촉해지고. 아, 그건 눈 건강의 문제고. 꼭 호르몬은 아닙니다. 늙어서인 건 맞아요. 결과는 맞아요.
지금 1심하고 분석은 많이 다른데 지금 결과가 계속 같아요. 네. 특검의 주장을 거의 모두 기각합니다. 정당과 그러니까 정치 활동에 사람에 해당하려면 정당 공직선거 후원 관련 활동을 하거나 단체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특검이 말하는 명태균과 피고 사이에 김건희 사이의 문자 등으로 김건희를 정치 활동을 하는 자인 윤석열의 배우자가 아니라 스스로 정치 활동을 하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특검의 주장을 기각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박근혜를 탄핵시킬 때부터 계속 고민했던 문제 비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를 엄청나게 느슨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샤넬백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아까 다시 설명드리지만 알선수재 그 3개에는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목걸이인데 지금 이진관 재판부는 이 3개를 포괄 일죄로 봐서 전부 유죄를 인정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서울 고등법원에 있었던 그 판결에서는 그 김종우 형사 6부 고등법원에서는 윤영호 그 통일고 그 본부장 그 사람에 대해서 요 샤넬백 첫 번째 4월 7일자 그 샤넬백 취임 전 그거에 대해서는 뇌물 부분을 인정 안 하는 취지로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4월 7일자 이 샤넬백이 과연 유죄로 인정될 것이냐, 포괄일죄로 볼 것이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그 지금 현재까지 뭐 지금 3차전을 시작하고 있으니까 1승 1패인데 1차전은 신승했는데 2차전은 완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경기입니다. 지금 이제 1심의 내용을 정리해주고 있고요. 그죠. 하나만 뇌물증제를 했고 업무상 횡령은 무죄였었죠. 예.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판결이 있었잖아요. 이진관 재판부가 건진에 대한 판결을 냈을 때 샤넬백 2개 다 인정했고 그라프 목걸이 셋 다 단일한 의사로 준 것이다. 즉 다 뇌물이다. 아까 말씀해주신 포괄일죄 다 유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1심 판결이 얼마나 마음에 안 드냐면 예를 들어서 취임 직전에 그 부인한테 주는 이런 선물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걸 왜 주겠어요? 뭔가 있겠지. 나중에 뭔가 나한테 또 들어달라. 그런 취지로 주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그 몇 달 뒤에 또 선물 주면서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면 얘가 이거 달라고 지난번에 줬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중계 중이니까 이 일관성이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보는 1심 판결들이 지금 2개가 양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2심 판결 앞에서 우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라고 지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나옵니다. 전모 씨란 전성배라는 별도의 전달 창구가 건진이라는 전달 창구가 있는 상태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통화에서 명시적인 청탁 내용이 없었던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이건 괜찮네요. 전모 씨가 피고인에게 건진이 피고인에게 윤영호에게 큰일을 도모한다는 말을 전달한 것은 UN 제535국 유치를 의논한 것도 2022년 4월 30일경이긴 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주는 사람과 받은 사람이 동일해요. 그리고 시차가 4월, 7월 이렇게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끼어든 사람이 전성배가 동일해요. 셋 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청탁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묵시적 청탁 이상. 네, 그러니까 이거를 분리하는 게 이상해요. 그리고 만약에 분리하게 되면 자 앞으로 공직에 취임하는 모든 사람은 한몫 챙길 수 있어. 그렇죠. 다 무죄인데 뭐. 왜냐면 구적 특혜가 없거든. 여기서는 우인성의 1심 판결이 좀 배척되고 있습니다. 건진이 그 청탁이 곧바로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는 묵시적 청탁 의사가 있었던 걸로 보인다. 맞아요. 막연한 기대 속에서 수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쵸? 막연한 기대란 내가 좋아서 그러나 내가 잘생겨서 그러나 나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나가 아니고 통일교에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다는 걸 김건희는 알았던 걸로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우인성의 1심을 인정하게 되면 정말 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명품 백을 업계가 쫙 뿌려도 돼요. 환황이에요.
미리만 다 갖다 주면 됩니다. 네. 그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건 나중에 하고. 일단 그냥 다 갖다 그냥 트럭에 실어가지고 다 뿌리고. 왜냐하면 우인성의 1심 판결에 따르면 뇌물죄의 개념이 흔들리게 돼요. 네. 어떤 경우에도 그냥 물건을 먼저 갖다 주고 어떻게 보면 뇌물 받는 자에 대한 공탁이죠. 공탁을 하고 싶은 말을 나중에 적시해야 하면 죄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심지어 그것 3개월 정도는 뒤에. 배척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3개월 뒤에 했는데. 그렇잖아요. 윤석열에게 이것이 전달되었다. 저 구체적 현안에 대한 얘기죠. 그 무렵 윤석열은 통일교 사업을 위해서 네. 정부의 협조를 구하려는 윤영호는 죄송합니다. 윤영호는 통일교 사업 때문에 정부의 협조를 구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네. 와중에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 산하잔치를 동원해서 윤석열이 당선되도록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에 윤영호와의 통화를 통해 통일교 도움에 감사를 표시했다. 아니죠. 이건 윤영호가 아니죠. 윤석열이죠. 네. 한 학자를 만나서 감사 인사를 하겠다고 하기도 했다. 김건희는 위에 통화에서 이 번호가 자기 비밀리에 사용하는 번호라고 이게 중요했네요. 네. 했고 의견을 줄 거면 여기로 통화해달라고 했다. 김건희 세컨폰. 뭐 이건 다 인정된다고 봅니다. 네, 이건 다 인정되는 걸로 보입니다. 피고인은 전화를 못 받으면 다음에 연락하겠다고 하기도 했다. 의지가 있다. 그리고 이런 걸 계속 얘기해요. 아까 뭐 전성배 판결도 그렇지만 윤영호 판결에서도 어쨌든 이 윤영호의 횡령은 인정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관적으로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뭐 이것도 인정되고 이것도 샤넬백 전체가 다 인정되고 이거는 인정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다. 실제 연관 관계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알아낼 방법은 없습니다만 이진관이 놓은 징검다리를 놓고 왔네요. 그렇죠. 지금까지의 판결을 네, 보면. 근데 어떻게 보면 이진관 판사가 대단한 판결 아니에요. 그게 가장 상식적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진관 판사는 정말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과 그다음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네. 재판을 한 것뿐이에요. 계속해서 정타가 나오고 있어요. 네. 단순 인사치레로 보기 어렵다. 윤영호는 통일교 사업 관련해서 피고인이었으니까 적극적인 영향 행사를 바랬다. 서로 상대 의사를 잘 알고 있었다. 윤영호는 샤넬 가방을 전달하기 전에 건진에게 정리되면 연락하겠다고 문자하기도 했다. 그 정리의 내용을 정확히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쵸. 윤영호는 단순히 당선 축하 가방 전달 비용으로 건진에게 1,500을 주진 않았을 것이다. 네. 1,500은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네. 명확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그러니까 1심 판결은 정말 어떻게 하면 유죄를 안 만들까라고 막 그렇죠. 찾아서 결국 4월에 받은 것과 7월에 받은 걸 분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심은 이 그러니까 수법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패턴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 네, 이 판사의 그러한 이제 그 생각이 일단 첫째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용어를 써가지고 우리의 정신을 이제 약간 이제 혼미하게 만든 다음에 사건을 쪼갤 수 있는 대로 모든 걸 다 쪼갭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도이치모터스도 다 쪼개, 쪼개고. 다 쪼개고, 네, 네. 다 쪼갠 다음에 요거는 해당이 안 되고. 요거는 요거는 해당되더라도 죄가 아니고 방조가 그렇고 뭐 이렇게 다 쪼개요. 그 다음에 샤넬백도 다 쪼갠 다음에 이때 받은 거는 맞아요. 청탁이 없었고 이때 받은 건 있고 이래갖고 최대한 뺄 수 있는 건 다 빼는 방식인데 2심하고 1심이 그게 가장 중요한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수십 개로 쪼개서 쪼갠 모든 것들에 가장 싼 티켓을 붙여줬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2심은 공짜 티켓 하나, 무거운 티켓 둘 이렇게 주고 있네요. 근데 세상 만사가 다 쪼개면 맥락이 없어지잖아요. 쪼개면. 그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1심에서는 쪼개니까 맥락이 사라져서 그 맥락이 없어지다 보니까는 처벌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건이 됐는데 네. 그래도 2심은 저는 사실 애초에 예상하기로 도이치모터스는 그대로 가고 아마 샤넬백을 넣어줄 것이다 이거를 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네. 어쨌든 도이치모터스를 유죄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 기대한 것보다는 지금 성과가 조금 더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그럼에도 시원하지는 않지만 네. 어쨌든 간에 이 쪼갠 거를 이어붙인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맞아요. 그 와중에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살짝 좋은 점을 설명을 해드리긴 해야 되겠는 게 우인성 판사의 1심 판결문을 직접 뭐랄까요 그 문장을 비웃고 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샤넬 가방 가액이 구입 당시 800만 원이었다. 우인성 판사가 했던 유명한 말은 뭐라고요? 거미불로 화이불치. 검소 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 하나 사치스럽지 않다. 이걸 지금 말을 뒤집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통일교에 감사하는 마음이 피고가 있지 않은 이상 저 가격은 너무 고가다. 저 정도 사치품이면 의도가 있다. 무슨 일이 있을지를 예지하고 있는 것이다.
통일교 사업 성격상 대통령 지시로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생각할 때 알선행위와 수재한 물품의 관계는 인정된다. 다시 때립니다. 따라서 유죄 인정되자 4.18 유죄 인정입니다. 피고는 윤영호에게 통일교 사업을 위해서 본인이 작업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청탁 내용을 인식하고 가방을 교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자, 1심보다 훨씬 클리어하죠. 네. 나는 800만 원은 본 적도 없다. 아니, 본 적도 없는 돈을 누가 그렇게 아무렇게나 줍니까? 800만 원을 물론 이제 사업가시니까는 본 적이 있겠지만 800만 나요? 원. 예. 본 적 있겠죠. 요즘은 800만 원도 안 보여요? 예? 800만 원도 안 보여요, 요즘은? 제가요? 네. 아니 본 적이 없다니까 현금을. 아, 현금을? 네. 현금은 잘 보기 힘들죠, 요즘은. 그냥 변호사님은 많이 보시겠죠? 800만 원 변호사니까. 한국은행에 다니신 적이 있는데 오. 한국은행에 다닐 때 한 3천억 정도 본 적이 있어요. 아 역시 이게- 관봉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 케이스가 이 스케일이 다르시네 이게. 방송 좀 현금 챙겨보시지. 지게차로 들은 거 못 보셨죠? 야 아유, 예. 대단하시네 역시. 아 역시 청와대 갔다 와야 돼. 청와대에서 본 게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관봉권이 안 보인다고 무슨 짓이야 이게. 검찰의 수법인데. 아 청와대 정도 갖고 갔다 오는 사람이 돼야 해. 그 아이. 한국은행 그때 그 목포 지점에서 그걸 받고 아. 네, 한국은행 좀 특징이 뭐냐면 한국은행 안에 있는 ATM기에는 새 돈만 나옵니다. 그래서 돈을 한 30만 원 뽑으면 만 원짜리 1년 번호로 쫙 나옵니다. 우와, 야. 그거 좋다. 그거 좋다. 민간인 이용 못 하잖아요. 아니 그 한국은행 1층 로비 같은 데 가면 그 오. 인출할 수 있습니다. 아, 설날 일주일 전쯤에 가야 되겠네. 아니, 근데 평일날 아무 때나 가도 한국은행 안에 있는 ATM기에서는 조카들하고 장모님들이 새 돈이 나옵니다. 이건 약간 일종의 서비스 같은 건데 오. 근데 이제 새 돈이기 때문에 불편한 게 뭐냐면 가끔 만 원 줘야 되는 2만 원 주는 경우 오. 있어가지고 아, 그게 그 끈적끈적한 뭐 자꾸 바르는 이유군요. 새 돈은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1년 번호로 쫙 나오기 때문에 가끔 한 장인지 알았는데 두 장이 가는 거예요. 지금 딴 얘기가 쩐 얘기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유가 계속해서 그 네. 1심을 배척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방은 알선의 대가의 성격이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대부분의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고 원심은 유엔 어쩌고를 유치하는 것이 통일교 이익만을 위한 게 아니었으니까 청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던데 피고인이 윤석열에게 청탁 전달을 안 해도 알선 수재는 된다. 네. 이 부분은 그 이거는 원심에 있다. 원심에서 유죄 인정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유지한다는 그 말입니다. 네. 그나마 꾀죄죄하게 조금 있었던 1심의 유죄를 그대로 받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 아까 말한 명태균벌하고 다른 거는 이 유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말하는 주장에 대해서 계속 이제 네 주장은 살펴봤는데 네. 우리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 그렇죠. 지금은 이제 김건희의 가방을 많이 네. 들고 다니시던 분으로 알려진 그분이 김건희 몰래 그 물건들을 빼돌렸을지 예. 그런 가능성은 없다. 네. 따라서 김건희는 받았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사실상 유무죄 판단은 다 끝난 것 같고요. 네. 이제 네, 이제 그죠. 요거 관련해서 이제 양형만 남았는데 근데 그 주가 조작 부분은 아마 형이 장상이 센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무기징역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뭐 15년에서 뭐 이진감 판사처럼 2배를 줘도 3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무기징역 어떻습니까? 아, 게다가 지금 이 실제로 비선으로서 정치에 개입해서 무엇을 했는가와 수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가는 지금 특검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잡아놓고 추가되겠죠. 무기징역 어떻습니까? 무기징역 또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늘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비선에 대한 큰 권력 뒤에 숨어있는 비선에 대한 정확한 법적인 정의가 필요해요. 우리나라에 그게 진짜 없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건 최순실 때도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게 이제 이중으로 답답해요. 그것까지 정의해야 되나? 약간 여기서 그것까지 정의해야 되나라는 게 그것까지 정의해야 될 정도로 이런 마시간 나라에 살아야 되는가? 예.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하지만 그 영향력이 점점 늘어난다는 걸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에게 동의를 하면서 타로 카드를 쓰는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여동생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내가 예를 들면은 그 집에서 햇반을 데워 먹으면서 예. 햇반이 편하고 좋지 않습니까? 좋죠. 햇반을 데워 먹으면서 내가 근데 햇반 데워 먹어야 되나 승질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기분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밥을 좀 이렇게 내가 해 먹고도 싶은데 이런 기분으로.
확실히 가정 생활을 잘할 것 같진 않아요. 제가 햇반도 귀찮아? 아니 그게 아니라 귀찮은 게 아니라 뭔가 따뜻한 밥을 먹고 싶은데 좋은 내가 해먹은 밥을 먹고 싶은데 근데 밥을 해먹지. 그 자기 공화국도 있으면서 밥 직접 네? 해먹을 수 있을 거 아니야. 햇반 먹는 사정이 있겠죠. 거봐. 햇반 먹는 사정이 다 있는 것이 눈물 또르륵 흐르는 그 사정이 있는 주식할 수 것이지. 있는데 안 한다는 거 아니야. 네? 나는 이건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필적 고의예요. 내가 오늘 사실은 지가 밥을 하기 싫은 겁니다. 오늘 여기 올라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밑에를 내려다 보니까 신발이 또 노란 거요. 노란 신발 안 되는데 그래갖고 내가 이걸 물티슈로 닦고 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저는 진짜로 신발 저 김민하 평론가의 신발이 까맣다는 지적을 단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아니 이제 노랗다는 지적을 했지. 8년째 지금 안 입고 있어요. 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왜 충실히 닦고 다니는데 왜 그 한마디에서 충실히 닦고 다니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견제의 역할의 의미라는 겁니다. 무슨 제가 아까 견제야? 하던 얘기는 뭐냐면 비선이 생길까봐 견제하는 시스템은 있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비선도 견제해야 우리 되고. 트럼프의 아들들이 지금 주식 뇌물세 달짜리. 부분 죄수 나오는데요. 아, 네. 예, 예. 죄송합니다. 딴소리합니다. 모두 유죄이고 알선수재 공소사실 모두 네. 유죄입니다. 당연히 유죄죠. 이게 매우 희망적인 게 통일교 외에 다른 알선수재에 대한 수사를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몇 개의 판결만 합치면 김건희는 사실상 무기징역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통일교만 있었겠습니까, 고객이? 뭐 수도 없었겠죠. 김건희가 실세라는 거를 통일교만 안 게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다 알았는데. 네. 예. 그리고 명태균 같은 측근을 통해서 또 다른 청탁이 들어왔을 수 있고요. 그럼요. 그리고 네. 명태균 씨가 무슨 뭐 맞다, 창원산단 지정. 그러니까요. 예. 전국구 무슨 뭐 이런 마법사도 아니고 전국구 마법사도 아니고 지역 마법사지 지역 않습니까? 컨저러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건진 법사님이 어디까지 했는지도 사실 모르는 거고 아직도. 수도권 컨저러죠. 예. 네. 그리고 사실 또 뭔지는 모르는 뭐 머리 길고 수염 난 분도 있고 뭐 그분은 뭔지 정체가 뭔지 더 홀. 어떤 분인지를 모르겠고 그 외에도 뭐 수많은 마법사들이 또 있을 것이고. 1심 확 뒤집혔습니다. 피고인은 순차로 전달받은 물건 모두 알선임을 인식하고 받았다. 네. 여기서 반클리프 앤 아펠, 샤넬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괄일제가 되면 뭐가 달라있냐면 그 3천만 원 이상의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양형 기준표상으로는 1억 이상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양형 기준이 약간 달라지는데, 네. 합하면 무조건 1억이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3천만 원, 1심에서는 3천만 원 이상이 안 된다고 봐서 아마 1년 8개월 선고했잖아요. 그래서 반클리프 앤 아펠의 가격을 뭐 3천만 원 이하로 깎았나 그랬을 거예요. 뭐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아마 세 개 다 포괄일제가 되면 이 금액을 다 합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10년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최소 3년 이상 정도 될 것 같고. 통일교의 요청사항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알선수재인 게 아닌 건 아니다. 샤발 샤넬가방 둘과 그래프는 그런 의미다. 결론. 4월 7일 알선수재 항소 일리 있고 나머지 알선수재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벌되어야 한다. 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 중 자본시장법 부분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2022년 4월 알선수재에 대한 특검의 항소는 일리가 있다. 받아들인다. 예.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법 형을 보면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이고, 그 다음에 5억에서 50억 사이는 3년 이상.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산정 이득을 산정이 안 된다고 산정 못 돼가지고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1년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또 역습이 하나 있었네.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인데요. 좀 그러네요. 그러면 그 법을 만들어 놓은 취지를 위반하는 것처럼 들려요. 화가 난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형을 만약에 이렇게 하려면 그 액수를 명확하게 증명해야 되고 그 증명이 못하더라도 최소한 5억 이상이라는 것까지는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5억 이상이라는 것만. 근데 아까 이게 막 떠들면서 듣기로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로는 이걸 어렵다. 산정할 수가 없다고 예, 그랬거든요.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산정할 수 없다라고만 하면은 그러면 자, 원심 일부 파기를 합니다. 어떻게 되나 자. 자본시장법 위반. 도이치모터스 일부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유죄로 인정.
BP 패밀리와 공모해서 2010년부터 했던 바로 그 행위들을 최대한 무죄로 주는 모양입니다. 통정매매 인정됩니다. 가장매매 인정됩니다. $49만 8천 주나 됐구나. 와. 난 언제쯤 그렇게 많은 주식을 사볼 수 있을까? 뭐에 몇 주가 있는데요, 지금은? 저는 지수 추종 ETF밖에 안 해요. 열심히 안 보려고. ETF가 몇 주가 있는데요. 말 안 해주지. 그래요? 그럼 또 날 놀릴 거 아니야. 가본가라고. 예. 빨리 노조 만들려고 그러고. 아니 스태프들한테. 이미 자본가죠, 자본가는. 자본가 원래 1,000만 원 있어도 자본가 월급 주면. 아무튼 맞아요. 간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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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 잠식 비율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 그렇죠. 양형유죄 나오는 애요. 네, 양형. 알선 수재는 모두 유죄 인정이고요. 양형 이유 보겠습니다. 불리한 양형 사유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은 시세 조정으로 인한 죄는 네. 주식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세 공정한 조정은 가격 실은 형성을 상당히 형이 방해해야 셉니다, 원래. 한다. 무징역 건전한 어떨까요? 주식시장의 육성을 저해야 한다. 그러려면 이건 뭐 300억 이상 정도. 이재명 다 대통령이 하는 문제고요. 말 수준이고요. 일반 투자자에게 네. 큰 피해를 입힌다. 저건 마음에 드는데 무기징역 어떨까요? 무기징역 어떨까요? 야. 아니 미국에서 이러면 진짜 뼈도 못 추립니다. 그죠. 무기징역이죠. 뭐 미국은 뭐 무기징역 대신에 뭐 250년 막 이러더라고요.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다수의 공모와 분담에 따라 여러 계장의 동원이 상당 기간 이루어짐, 조직범죄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거액의 자금과 계좌를 제공했음, 즉 전주다. 통정매매로 가담했는데도 변명으로 일관했다. 즉 개전의 정의, 요즘 개전의 정의란 말 안 쓴다면서요. 반성이 없다. 네. 어려운 말은 가급적 피하자. 공범들은 적지 않은 이익을 얻었다. 이 알선 수재에서 1년 8이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 1년 8개월이. 대통령의 부인이 받은 물건이면 가장 엄하게 처벌해야 돼요. 그렇죠. 아니 일선에 그 구청 공무원의 부인이 받은 거하고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무기징역이죠. 근데 그거를 1년 8개월 하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인성 판사가 말했던 형무 등급 추물이 불리함이 네. 저를 깜짝 놀라게 했던 이유였잖아요. 근데 그 반대였죠. 모두 공평하게 권력자에게 다뤄라. 가장 약하게 양을 하고 예. 권력 없는 사람에게 가장 세게 해야 된다라는 말을 마치 그냥 그 반어법처럼 한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그래서 지금 박판규 변호사가 지적한 부분이 나옵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고 네. 행정부 수관이고 대빵 중요하다.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언하는 위치에 있어서 영향력이 크고 스스로도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 영부인이라는 호칭을 그래서 부여하는 거다. 대통령 못지않은 형평성과 도덕성 대중이 요구하고 지나친 요구가 아니다. 따라서 우인성 판사와 같은 논리를 적용시켜서 무거운 죄를 주려고 하는 중이에요. 그렇죠. 그때와는 반대로. 우인서 판사는 거기서 그랬죠. 뭐 사치를 부리는 거에 불과하다. 이건 사치가 아니라 꼴배기 부패예요. 싫다. 부패. 네. 근데 최고 권력자의 부패는 엄히 처벌해야 돼요. 무기징역이죠. 같은 주장을 반복해. 형량은 무기징역을 줘야지. 양형에 있어서는 5억 이상 수뢰하면 무기징역도 가능합니다. 야. 수수한 금품가액이 상당하다. 비록 일부를 반환했지만 일부는 교환해서 삥땅 쳤다. 따라서 유리한 정황이 아니다. 자, 삥땅 친 것도 지금 확인했고, 게다가 왜 좀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선물 받으면 영수증 같이 넣어주면 고맙다고 하면서 그 매장 가서 다른 마음에 드는 걸로 바꿔오잖아요. 아, 그래요? 그걸 했던 거잖아요. 난 행정관이. 몰라요. 그거 산 적이 없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스팀덱 512기가짜리 선물 받았어요. 그럼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죠? 1테라짜리로 바꾸겠죠. 몇십만 원을 더 주고. 그렇게 안 하겠어요? 2테라 SSD를 사갖고 교체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좋지만 네. 정품이 만약에 20만 원짜리밖에 안 돼. 근데 내가 70만 원짜리 선물을 받았어. 네. 그럼 내가 20만 원만 더 주면 정품 2테라짜리를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 LCD도 LED잖아. 저 스팀덱 2테라 모델은. 그런 거예요? 예. 그 행정관을 통해서 샤넬 물건들을 바꿔온 건 그런 의미예요. 맞아요, 예. 내가 룩북을 보고 있다가 네. 아유 왜 촌스러운 걸 보내 이러면서 이 새까만 새 모델로 바꿔오거라 이걸 한 거예요. 역시 자본가 래퍼는 잘하네. 자본가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죠.
아, 화내는 게 시간 낭비라서 진짜 내가 아유 정말 그 나이에 또 열심히 읽으셨습니다. 미필적 인식하에 범행했다. 가당 기간 비교적 짧다. 에? 계좌를 이용당했고 종범들이 유리한 사정을 얘기하나 보네. 유리한 사정을 얘기하고 있네요. 네. 금품 수수를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 아, 우리가 지금 우울해하는 유리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네. 청탁을 근데 대통령에게 그 전달해 저런 건 청탁을 실은 의미가 실현시켜. 없고요. 네. 중요한 건 결과예요. 양형을 얼마나 할 거냐. 그렇죠. 자신의 사려 깊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일부 자책을 하며 반성을 하고 있다. 반성도 일부 했나 봐요. 자책도 자, 하고. 나오네요. 자, 무기징역. 형 무기징역. 박유준 PD가 점을 찍고 일어나래요. 무기징역. 아니 지난번에 이진감 판사가 마스크 벗으라 그럴 때는 또 마스크 안 끼고 나오더니 오늘은 또 끼고 나왔네 열심히. 무기징역. 아유, 네 글자 얘기하면 되는데. 아니 지금 이제 무기징역이라고. 파기되는 부분을 주문에 이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4년. 야, 징역 4년 나왔네요. 아이 무기징역이지 무슨 4년입니까 이게. 징역 4년 벌금 5천만 이거 원. 바뀐 거 아니에요? 징역 5천 년에 벌금 4만 원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프 볼수? 뭐야? 이거는 원심 판결보다 더 화나는데요. 장난치는 겁니까 지금? 이 주가 조작 부분이 아까 말처럼 그 금액 상략이 안 된다고 네. 해가지고 1년 이상으로 보고 근데 알선수재 이렇게 다 유죄를 인정했는데 야 어떻게 그것도 이렇게 지금 3차반이나 3년 이상 그러면 1년 이상 3년 이상 합쳐가지고 4년 이상이 최하한인 거죠. 무죄를 줄 수는 없으니까는 그래서 유죄로 결국 해놓은 다음에 최하한으로 준 거예요. 예, 최하 유죄를 줬네 최하 유죄. 예. 근데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대법원이라는 게 법률심의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혹시 이 이득을 대법원에 가서 산정할 네. 수가 있나요? 안 됩니다. 안 된다. 예. 그럼 혹시 그러니까 이득액이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파기하면 그 이득액이 다시 산정해서 양형을 그 기준 다시 정할 수는 있는데 이제 뭐 형을 올리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대법원은. 다만 이득액이 내가 보기 입증된 것 같은데 왜 입증 안 된다고 그랬어?라고 파기할 수는 있습니다. 돌려 보낸 다음에 네. 돌려 보냈을 때 그 고법에서 그 다시 이득액을 산정해서 올라올 산정해서 수는 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처럼 5억 이상이다라고 하면 3년 이상이니까 3년 이상, 3년 이상 합쳐서 6년 이상 정도 이상 할 수 있는 거죠. 1심 내용 거의 전부를 배척했어요. 지금 저 알선수재를 명태균 건을 제외하면. 네. 그런 다음에 형량만큼은 1심의 기준보다 더 부드럽네요. 네. 그러니까 더 화난다는 거예요. 거의 아니, 왜냐면 최하한이에요. 추물이 분량을 듣는 순간 야 이거 네. 거의 무죄 주겠구나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우인성 판사의 경우에는. 네. 근데 지금은 아니 시세 조정을 거의 다 인정하고 뇌물수수를 거의 다 인정해놓고 4년이 나온 건 사실상 줄어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최소의 그 금액으로, 그러니까 최소의 형으로 준 거예요. 야, 근데 제가 효율이 말했잖아요. 좋다. 이 고등법원이 아까 저 판사들 1심 판사들은 상당히 보수적인데 그거보다 더 보수적인 게 고등법원이고 그 보수적인 그 사람들 중에 심리는 윤석열은 엄벌할 수도 있지만 부인까지 엄벌할 필요 있겠어라는 정서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아마 유죄를 인정하지만 최하한으로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자백 유도 약물을 살까 네? 말까 하던 노상원하고 친해가지고 맨날 문자하던 건 김건희라고요. 아니 그래갖고 저도 아까 전에 그 여기 들어오기 전부터 이제 생각하고 말씀도 드렸던 게 도이치모터스는 뭐 무죄 줄 것 같다 이런 논리 때문에 이런 정서 때문에 윤석열을 보내버렸는데 이 김건희까지 하겠느냐 그런 생각해가지고 아마 무죄 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들어와서 유죄를 주는 걸 보고 이 마음을 바꿔 먹었나? 근데 4년으로 이거를 가장 딱 하한. 4년으로 그냥 깍깍 요걸로 끊는구나. 그럼 인정하고 싸게 해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요. 네. 저 덕수궁 돌담길인가 어디에 낙서했던 사람 문화재 관리법으로 8년 받았다면서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부인이나 영남편이 돼가지고 이게 형이 너무 약해요. 지금 아까 말처럼 내란을 획책하세요. 지금 국가 권력의 최상단에 있는 사람이 받은 부패 혐의에 대해서 그리고 주가 조작까지 했고 심지어는 이제 이 부분은 판단이 안 돼 있지만
그 주가 조작 사건을 덮기 위한 무수한 많은 일들을 사실상 권력이 있으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 물론 그 들어갔지만 일반인이 느끼기에는 결국은 검찰 동원해서 무혐의 판단까지 받아냈던 사안을 지금 유죄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럼요. 그런데 징역 4년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한 그런 정서 있잖아요.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쪽에 이제 성향인 사람들이 부인까지 처벌하는 거는 과하다. 그렇죠. 조국 때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재명 그 대통령 그때는 되기 전에 교수 개인으로 봤죠. 그 김영경 여사에 대해서 법카 10만 원 할 때도 그런 말 아무도 안 했죠. 부인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뤄낸 제가 이제 약간 비꼬자면 비아냥되자면 모두가 이뤄낸 성과죠. 예, 이거를 수사를 하기 싫어가지고 들어눕고 이렇게 눕고 저렇게 눕고 그 김건희 한번 소환 조사해가지고 그냥 퉁치고 끝내면 안 될까요?라고 얘기한 이원석, 송경호를 윤석열이 그냥 날리고 부르긴 뭘 불러 이래갖고 개박살을 낸 끝에 이창수라는 사람이 그냥 무혐의 주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별 진짜 거의 누드쇼를 해가면서 진짜 해낸 거를 어떻게 특검이 뭘 하려고 하지만 사실 제가 특검 욕하고 싶지 않지만 특검도 어쨌든 그런 누적된 이런 그 대놓고 봐주기를 해놓은 그 똥무더기 속에서 사실은 찾아내는 것에 약간의 미비한 점도 있었을 것이다. 그 와중에 이걸 하려니 그리고 법원에 넘어온 상황에서도 법원도 사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거를 이 판결을 유죄로 내리기 별로 싫어하는 그러한 눈치 속에서 그렇게 모두가 합작해갖고 이 만들어낸 그러한 소중한 비아냥입니다. 소중한 결과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네. 한두 해 어치 퇴적층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네. 네. 거의 십몇 년 사이에 이뤄낸 이 어떤 그러한 쾌거입니다. 이것이 10몇 년 동안 이뤄낸. 검찰이 진짜 최선을 다해줬고, 법원도 지금 최선을 다한 걸로 보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네. 대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한 경기. 그러니까 지금 또 이야기 비교가 안 될 수밖에 안 될 수 없는 게 정경희 교수가 5년 받았나요? 네. 4년. 4년인가? 4년인가? 4년이었을 거예요. 아니 그거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죠. 짱이죠. 4년이었네. 비교가 안 돼요. 야, 이거 상징적이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이런 식으로 국민들하고 점점 이렇게 괴리되는 판결을 하게 되면 결국 사법부가 결국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셀프 무기징역에 나설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 그때 정경희 교수 판결할 때 뭐라고 했냐면 사회 지도층이 하는 거에 대해서 엄히 처벌하는 것이 국가에도 좋다. 이런 논리를 내가 볼 땐 냈거든요.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네. 뭘 해요? 박판규 변호사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뭘 하는데? 셀프 무기징역을 하러 가야 됩니다. 지금. 정말 이 오늘 판결은 차 갖고 왔어요? 차 왜요? 차 타고 가야죠. 그거 걸어갑니까? 박판규 변호사도 차 있어요. 아 그래요? 안 차로 되면 가시죠. 저 자전거에 태워줘요. 자전거. 자전거 안 타고 왔는데. 자전거도 안 타고 다녀 이제. 아유 오늘은 날씨가 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종합특검이 추가로 하고 있는 게 21gm 인테리어 관련된 또 수수가 있고, 예. 그 외에는 이제 군인들과 관련된 관계에 있어서도 밝혀낼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나마 작은 위로라도 드리자면 여기서 재판은 추가되고 기소장은 추가되고 형량은 추가됩니다. 다만 재판부가 이렇게 미적지근한 사람들이 나오면 더 무서운 것도 더 적은 형량으로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저는 이제 이렇게 사법부가 자꾸 국민들의 어떤 상식적인 수준하고 점점 멀어지게 되면 결국은 직업법관들에 의한 판결 재판이라는 것이 다들 의심하게 되거든요. 이게 그렇죠. 과연 맞느냐. 결국 저는 결국에는 배심 재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이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적인 역사적이나 경험들을 보면 이렇게 국민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굉장히 잘 내고 또 관철시키는 게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근데 이런 나라에서는 제가 보기에 배심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사람들이 판결을 수긍할 수 있는. 근데 지금 이 판결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처럼 정경희 교수하고 딱 비교를 해보면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제가 볼 때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나서서 박판교를 대법원장으로 이렇게 됩니다. 윤석열 재판에서 어제였습니까? 그제였습니까? 김건희가 증인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 검사가 윤석열이 계엄에 대해서 증인한테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냐? 주심 재판장이 물어봤었죠. 네, 주심 재판장이. 예, 예. 네. 그랬더니 여러 번 부정하더라고요. 없다. 예, 들은 적이 전혀 없다. 예. 그 저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지 네가 꾸몄으니까. 아니 어디 신랑쟁이가 감히 와서 이래라 저래라야 시키는 것만 하면 되지. 노상원하고 맨날 통화한 건 넌데. 야 저거 종합특검 끝나기 전에 어떻게 수사 좀 안 되나? 기소장에 추가 못 하나?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전국구에 해당하는 마법사는 그 아기보살이죠. 그죠 네. 노상원이죠. 안산에 있었죠 그 마법사는. 네, 안산에 있었으나 전국구로 뭘 해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죠. 왜냐면 정보사 머리 위에 앉아 있는데. 가성비 짱이에요. 롯데리아만 주면 돼요. 네, 뭐 그것도 그렇지만 네. 정보사를 부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예 문상호가 정보사령관인데 그 노상원 앞에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예 그거를 건진이 할 수 있습니까? 뭐 천공이 할 수 있습니까? 그 명태균이 할수 교통 정리를 있습니까? 예. 오비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오비가 직제에도 없는 방첩사의 새로운 부대를 만들었잖아요. 사람 죽이는 부대를.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저 사람에게 있다고 믿으려면 누가 교통 정리를 해야 되나? 윤석열인가? 그렇게 약한 사람 갖고는 안 된다. 예.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4년 때문에 화가 나니까 그 다음 재판이 뭔지를 계속 생각하게 되니까 이런 말씀 자꾸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기소장에 충분히 추가해줬으면 좋겠다. 예.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셀프 무기징역 하러 간다고 얘기한 건가요 지금? 제가요. 네. 나 박판규가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가요? 당장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니까요. 추가되는 기소건이 있다면 내가 좀더 직접 지켜보고. 형량을 늘려주겠다 이렇게 혹시? 근데 좀 안타깝습니다. 법원이 자꾸 이런 식으로 국민들과 네. 멀어지는 게. 네.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국조특위를 통해서 검사들이 최소한 그때 내가 왜 그랬다. 그게 거짓말이든 사실이든 뭐라고 답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판결을 내린 이유를 영원히 1, 2심 재판부들한테 듣지 못할 거예요. 예. 그걸 알고 이러는 것 같으니까 더 짜증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네. 돈이 없는 김민하 평론가와 돈 얘기를 자주 하지 않는 멀쩡하게 살면 돈 얘기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지게차로 날려본. 네. 자기 돈은 아닙니다. 관본권을 본 적이 있는 박판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